김계리 변호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울먹인 이유가 30년을 선고받아서가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을 때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 앞에서 목이 맨 소리로 단 한 차례도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반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 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이 작전 수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커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기밀이 유출됐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는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안보와 방위와 무관하게 사적 목적의 무인기 침투였고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드론 작전사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죠? 네,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하고 그것을 발사대 뭐 이런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청 두 개 지역 연청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태웠다고? 거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박 장군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박원수. 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단장한테 보고 받은 것은 아마도 감전일 것이다. 지금은 현재 우리 부대원들이 감전으로 보고는 됐는데 한풍기 지역에 불이 났다고 보고됐는데 심히 이 시기에 왜 거기에 있는 장비를 불이 납니까? 의심할 수 있죠. 박원수 장군 나와 보세요. 여기에 대한 증거 인멸로 보이니까 빨리 드론사령부 그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시킨 부대 확실하니까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세요.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내대표 소황진입니다. 윤석열의 천인공노할 망동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직접 지시였다는 것이 내부자들의 생생한 증언들로 드러났습니다. 무인기는 북한의 무력 반응을 유도한 작전이었습니다.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이후에도 무인기를 재차 보낸 것, 이는 명백히 전쟁을 유도한 외환 유치 행위입니다. 군 내부자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몰랐지만 계엄이 선포된 뒤 퍼즐이 맞춰졌다. 우리 작전이 정권의 시나리오에 이용됐다는 걸 알게 됐고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무인기 침투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시도는 명백히 내란 사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연히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란 특검이 발족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하루가 다르게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의 총체적인 전모를 하나의 누락도 없이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 수괴는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는지 아나무인의 태도로 특검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조사부터 비공개 출입과 조사 시간 조정을 요구하며 특검 수사를 마치 대등한 주체 간의 협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한 명만 허용되는 변호인 입회 기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측은 무리하게 3인의 입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특검은 이례적으로 2명의 변호인 배석을 허용했습니다. 15시간 출석 시간 중 실제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윤석열은 조사 1시간 만에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당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조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원활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검이 6월 30일 9시 재출석을 통보했지만 윤석열 측은 또다시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검 조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눈 뜨고 지켜보기 어렵습니다. 특검은 지금이라도 즉각 구속 수사로 전환하여 내란 혐의의 엄중함과 사법 절차의 권위를 보여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에 당부합니다. 특검 조사를 윤석열의 언론 플레이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피고인 혐의는 일반 범죄 혐의와 차원이 다른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무게에 맞는 원칙과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 구속수사 방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